자, 작년에 수출이 6,838억 달러, 6,800이 넘었는데 사실은 7,000이 안 된 게 더 가까운 대목이다. 사실은 작년에 전 세계적인 주가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전 세계적으로 쫙 올라간 흐름이었는데 우리 주가만 그랬었고, 사실 우리 주가가 그렇게 헤맨 데는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은 측면이 많아요.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물론 직접적으로 종목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, 예컨대 뭐 어떤 나라를 딱 떠올렸을 때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있던 어떤 기업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나라를 먼저 떠올리는데, 그 나라의 정치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내가 그 나라에, 그게 어떤 기업이 됐든지 간에 그 나라에 돈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,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그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,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임을 져야 돼요. 그리고 심각하게 국민들한테 미안해해야 되고 기업인들한테 미안해해야 돼요. 본인들이 지금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. 작년같이 좋은 판에서 6,800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6,800 밖에 못했다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것이라는 거죠. 글로벌 톱6 기대라는 건데, 이건 이제 달러 단위라서 좀 액수가 달라집니다. 어쨌거나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요. 보면은 4등하고 5등하고는 6,800대 5,200 좀 차이가 나죠. 근데 5등하고 6등은 5,200대 5,000 거의 100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좀 더 잘했으면 좀 따라갈 만 했는데,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였거든요. 해볼 만 했는데 우리가 좀 못했다는 것이고, 이탈리아는 간신히 이겼고, 근데 이탈리아가 생각보다 많죠, 여러분. 어쨌거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중국, 미국, 독일, 네덜란드, 일본, 한국이니까 꽤 괜찮다. 근데 문제는 작년은 어쨌거나 그랬다. 근데 내년에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추이입니다. 미국을 상대로 우리의 무역 흑자가 2020년에는 166억 이게 달러였어요. 불과 몇 년 사이에 556억까지 올라갔단 말이죠. 그야말로 그래프가 가파르죠. 이게 뭐 잘 되는 나라의 무슨 주가지수 그래프 같은데, 우린 주가지수는 아니고 미국을 상대로. 왜냐면은 사실은 2018년, 2020년 요 즈음에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이 됐고, 그러면서 그전에는 중국하고의 무역 비중이 엄청 컸었는데 중국하고의 비중이 줄었어요. 그러면서 미국하고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진 거예요. 그러면서 급증을 하게 됐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즈음에 이제 여기서 갑자기 크다가 여기서 또 한번 퀀텀 점프를 하죠. 퀀텀 점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 쉽게 얘기해서 공장을 짓는 거죠. 근데 공장을 지으면은 거기다 공장 건물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안에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들이 또 들어가겠죠. 그게 사실은 우리가 공장 지으면서 앞으로 거기서 만들 그런 거지만은 국가 대 국가로 보면은 우리가 그 장비를 미국에 수출하는 게 돼요. 사실은 그런 게 또 여기서 상당히 잡아먹었어요. 그러면서 이게 빵 늘어나는 건데, 문제는 트럼프가 어디 보자 어떤 놈을 손봐줄까 그러는 게 딱 이 무역수지 대국들이에요. 딱 거기서 보면 한국은 부자 나라다. 트럼프가 입만 열면 하는 나라죠.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. 우리 돈 뺏어서 우리한테 물건 팔아먹어서 부자 됐다. 이 숫자 보면 딱 나오잖아요.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어거지로라도 이 수치를 좀 낮춰야 돼요.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일단 그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의 산유국이 어딜 것 같으세요? 상식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산유국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뭐 대충 중동 쪽이 생각이 나죠. 근데 아닙니다. 1등이 미국이에요. 2등이 러시아고,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는 한 3등 뭐 그렇게 될 겁니다. 뭐냐면 이게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게 이제 저기에서 그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됐었죠. 이 만들면서 기름을 이제 미국이라는 변수가 또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. 사실 산유국으로서 미국의 위상과 중동 국가들의 목소리의 크기, 이게 정확히 상관관계가 있거든요.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름 생산 능력을 일부러 좀 남겨놨었어요. 그 동안에는 중동은 그냥 미국 손바닥 위에서 노는 그냥 인형들이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냉전 이후에 쫙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1970년대 이제 미국도 이제 저 생산 설비를 놀릴 수가 없게 됐어요. 풀가동해서 석유를 쫙 다 생산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도 석유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 중동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. 그래서 터진 게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되는 거고, 그러다가 요즘에 중동 국가들이 또 깨갱깽하고 목소리를 잘 못 내는 게 미국이 다시 기름을 쫙 내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미국이 오히려 1등의 산유국이 되다 보니까 다른 오페크도 오페크
트럼프 혼자서 목소리를 못 내니까 러시아까지 묶어갖고 오페크 플러스 그러고는 억지로 이제 미국만 왕따시킨 나머지 집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힘을 모으려고 그래도 좀 힘이 좀 딸리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. 어쨌거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에너지를 다 중동산을 썼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산유국 그러면은 딱 사우디가 떠오르는데 미국이 있잖아. 미국이 있어. 그러면은 당장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. 대왕고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뚝 떨어져요. 기름 이거는 저기 무역수지 흑자란 말이에요. 여기서 기름을 수입을 해버리면 이거 뚝 떨어집니다. 이걸로 낮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의 영역. 여기 이렇게 갑자기 뛰잖아요. 이게 우리가 물건을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. 우리 미국에서 물건 만들려고 거기다가 기계 갖다 놓은 거예요. 우리가 팔아먹은 거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우리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위해서 하려고 한 일이에요.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얘기를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제 장사꾼이고 첫 번째 일단 고집불통이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거지 그냥 자기가 몰라서 트럼프인들 그런 사정을 과연 모르겠느냐. 이거 숫자 장난? 이거 기름 사가지고 이 숫자 줄일 수 있는 거? 그거 트럼프가 모르겠느냐. 그리고 이 숫자 속에는 그런 속임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, 그런 약간 오해의 여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 트럼프가 모르겠느냐. 그 설명과 그 다음에 그 숫자 노름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지금 가장 큰 숙제인 거고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. 자, 눈에 얘기하지만은 국제관계는 궁극적으로 안보관계입니다. 안보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 경제관계는 그에 딸려오는 것. 국내 삶은 경제가 우선이고 정치가 나중일 수 있지만은 국제관계는 철저히 정치가 우선이다. 그 점에서 지금 우리 정치의 부재가 사실은 굉장히 아픈 대목인 거죠.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최대의 수출 성과라는 게 사실은 독이 된 상황이다. 내년에는 수출도 일단 안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놈의 최고의 수출 성적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로부터 받는 압박만 세질 것이다. 문제는 이 산업 경쟁력마저도 우리가 흔들흔들하고 있죠. 지금 반도체 덕의 최대 수출인데 인재는 뺏기고 정책은 답보하고 있고 특별법 제정도 안 해줘. 인재는 뺏기고 있어. 어쩔 건.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신문은 제조강국 코리아의 생존기간은 앞으로 기껏해야 5년이다 라는 기획기사를 일면 톱으로 올린 건데 지금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7년 전에는 26.8%였다. 한 30% 가까이 됐다. 지금은 20%도 안 된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틈엔가 중국을 굉장히 가깝게 여기면서 중국이 물건 안 사주면 우리가 망한 줄 알게 됐는데 아니다. 이미 지금 중국에서 다 빠졌다. 이미 빠진 상태다. 여기다가 위안화 절하가 되면은 위안화 환율이 오르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원화 환율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듯이 위안화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환율 조작합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. 한국 경쟁력 더 추락하고 사면 추가가 된다. 더구나 기술적으로는 지금 다 따라잡혀. 간밤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려다가 지금 다른 기사들 때문에 빠진 게 뭐였냐면은 어제 간밤에 1월 1일에 시진핑의 신년사, 그 다음에 푸틴의 신년사가 있어요. 푸틴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 기로 미루도록 하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 중국이 지금 처해진 상황이 엄청 심각하거든요. 일단 그 취업난이 심해요.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안 들어가니까. 근데 기업들이 왜 안 들어가느냐? 원래 그 기업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먹여 살리는 사들인데 지방정부 자체가 지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돈이 없어. 지방정부는 왜 돈이 없느냐? 지방정부가 돈이 있을 게 뭐 있겠어요? 중국이 제일 많은 게 사람하고 땅덩이인데 땅덩이를 팔아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지방정부가 직접 해요. 근데 부동산 사업이 안 돼. 이게 그러면서 부동산 사업 침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다 엉켜있는. 그래서 중국 젊은이들은 지금 취업도 못하고 있습니다.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. 근데 시진핑 신년사에서 뭘 하느냐?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기술 경쟁력. 이걸로 단칼에. 그러니까 고리를 부동산으로부터 쭉 시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기술 경쟁력으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역행을 시켜보려고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방향을 돌려보려고 딱 시도하는 게 그게 바로 그냥 갖고 있는 돈 전부 다 투입해서 기술력 개발에 다 쏟아붓는다. 그 결과물이 요즘에 우리가 뉴스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일들인 거죠. 이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하고는 앞으로 그러면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고 기술력은 좋아지고 우리 앞으로 중국하고 할 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하고 생각하던 중국은 사람 싸고 그 다음에 뭐 물가도 낮고 하니까 거기 가서 싸구려 만들어가지고 딴 나라를 팔 수도 없다.
중국에 양말 하나만 팔아라도 10억 개다? 또 없다. 걔네들은 양말 10억 개씩 이미 만들어서 차고 넘치게 신고 있다. 중국이 그런 거 팔아갖고는 장사 안 된다. 중국을 만약에 상대로 공략을 할 거면 애시당초에 다시 생각해야 된다.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을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말도 안 된다.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전략의 기본 틀을 깰 거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는 거는 그래도 역시 중국이다. 세 판짜기 미국, 그래도 중국이 아니라 그래도 미국이다. 세 판짜기 미국과 협력 강화만이 살 길이다.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당장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조선 얘기했듯이 조선, 그 다음에 메모리, 반도체는 원래 전 세계적인 분업체계였는데 전부 다 미국이 자기 손 안에 꽉 틀어주려고 그러고 있다.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그냥 우리도 원오브 댐으로 우리 원래 니네 편이잖아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. 그다음에 배터리도,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문제는 복잡해요. 여기 이제 이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빼고, 결국은 이제 그 안보 동맹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전환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동맹 체제의 강화, 요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, 궁극적으로 지금 중국의 국가 전략하고 우리가 좀 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가 달라요. 가용하는 시장의 크기도 다르고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자본력을 키우고 가용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. 그런 면에서 사실은 철천지 원수인 일본이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 숙제를 겪고 있어요. 일본은 그나마 우리보다는 시장이 넓어요. 그래도 그래봤자 미국이나 중국 같은 애들이 벌리는 게임에 비하면은 세 발이 피해요.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 세계 지도 펴놓고 나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 되는 사이즈의 나라들은 그냥 묶어서 한 나라로 살아도 큰 문제도 없어요.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, 사실은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안 되면은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.